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애플이 인공지능 AR, VR 인력 채용이 폭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지디넷 코리아만 해도 애플 AI 머신러닝 개발자 176명 뽑는다. 5월 22일 기사죠. 애플 채용 공고서 AI 혼합 현실 엔지니어 눈길. 애플 생성 AI 인재 채용 대폭 확대. 다 이게 보면 헤드라인을 보면 이렇게 애플 최근 AI 인재 채용 확 늘려. 생성 AI도 대거 포함. 머신러닝 애플닷컴의 머신러닝 인공지능 애플 채용 정보라고 해서 계속 뽑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플도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를 제가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요거에 관련해서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글인지 누가 적은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요렇게 이제 팀노바 응용 2단계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테이티머니 요런 이렇게 스크립트를 공유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정리된 글을 읽어보면 애플 인공지능 AR, VR 인력 채용 폭주? 무슨 일? 애플이 인공지능 AR, VR 인력을 뽑는다는 호들갑 기사들이 있어 그 트렌드와 디테일이 궁금하니까 실제 애플 채용 페이지로 가서 찾아봤음. 실제로는 어떤데? 애플이 실제로 자체 AI 개발과 AR, VR 사업에 최근에 부쩍 투자하는 게 느껴짐. 전체 채용 공고가 약 4,000개 정도 되는데 이 중 올린 지 3개월 이내인 3월 이후 공고가 약 2,000건, 그중 AI 관련 공고가 약 100개, AR, VR 관련 공고가 약 70개임. 애플 리테일 팀을 포함한 전세계 채용 인원 대비 개발팀 하나가 5%에서 3% 채용을 하고 있는 것 꽤나 공격적이다. 최근에 확 늘었다. AI 전체 공고 150개 중 100개가 최근 3개월 이내, AR, VR 전체 공고 130개 중 70개가 최근 3개월 이내로 6, 7년 전 채용 공고도 남아있는 걸 고려하면 최근에 훨씬 공격적으로 뽑고 있음. 가장 최근 6월 2일 바로 어제 올라온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채용을 보면 데이터 처리와 생성형 AI, 대규모 언어 모델 LLM에 대해서 경험자를 채용 중. 즉, 챗 GPT와 유사한 백그라운드에 관심을 갖고 있음. 이걸 팀노바에서도 요거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챗 GPT 때문에 관심을 가진 것도 있는데 그 전부터 사실은 그 전부터 많이 해오던 거였죠. 그래서 사실 그 전부터 뭐 이거는 아니지만 예전에 팀노바에서 다 팀을 만들어서 나간 대회에서 층계 정보처리 학술 대회에서 인공지능 딥러닝 기법을 이용한 가짜뉴스 탐지로 최우수 논문상을 탄 적이 있죠. 이때 수상자에서 그 최상위 티어, 그러니까 최우수 논문상 하나만 선별하는데 여기가 석사 이상 분들이 많이 오신대 나오는 대회래요. 근데 여기서 1등 했었죠. 최우수 1명, 우수 19명. 이런 결과 나왔었죠.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예전부터, 그러니까 예전에 인공지능 하기에는 좀 헤비했었어요. 2017년도, 2018년도 이런 때는 좀 헤비해가지고 그때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처럼 높진 않아서 막 더 해외 저널에 실리기도 했고요. 아까 그 논문들이. 그리고 뭐 평가도 나쁘지 않았어요. 굿, 에버리지, 또 굿, 이렇게 좋은 평가도 몇 개 있고, 뭐 이게 일반적이다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죠. 이게 되게 예전이에요. 한 5년 전이고, 뭐 전에도 뭐 여러 해커톤에서도 송상했고, 궁금하시면 팀노바 블로그 오면 이런 거 다, 논문도 다 올려놨거든요. 이런 논문들도 다 올려놨고,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이 탔어요. 대학도 들어갔고, 이건 예전 아웃풋이고,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런데 최근 것도 있고, 한 4페이지 되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아마 누락이 된 게 있을 거야. 한 4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것도 수상도 좀 많이 했고 예전부터 근데 관심이 많았죠. 많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부터 준비하신다면 좀 종합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인공지능이 단기 교육으로는 있다고 해도 저는 별로 신뢰를 안 하는 게 이게 석박사들도 힘들게 연구하는 분야고 그러는 분야라서 좀 종합적으로 공부하시는 걸 많이 추천드려요. 그래서 컴퓨터공학 보면
그러니까 효율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저도 학교 2개 다녀본 입장에서 공부 방식이나 효율이 떨어져서 그렇지 방향은 틀리진 않거든요. 컴공의 방향이. 그래서 뭐 거기서 공부하는 일반적인 거 공부하시고 인공지능을 보시는 게 좋아요. 인공지능은 진짜 복합적인 거라,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쌓이면, 빅데이터가 뭐냐면 여러 컴퓨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컴퓨터들이 되게 많은 컴퓨터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여기에 어떻게 데이터를 적재를 할 건지, 막 구글 같은 데나 페이스북 같은 데, 인스타그램에 하루에 업로드되는 양이 컴퓨터 한 대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서버팜이라고 해서 이렇게 큰 하나의 농장같이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놓고,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여기에 어떤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넣을 건지, 또는 어떤 식으로 빠르게 가져올 건지 등등등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정해 놓은 게 빅데이터 플랫폼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둡이 있는데, 그 하둡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생태계, 그 생태계 하나에 들어있는 그게 엄청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드웨어 이제 이런 시스템이랑 에코시스템이랑 검색하시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20, 100, 1000만, 10만, 100만, 340만 개를 0.5초에 갖고 오거든요. 데이터가 엄청 많은 거에서 이만큼 0.5초 만에 갖고 올 수 있는 게, 이게 빅데이터 기술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은 빅테이블이라고 하는 자체 이제 기술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과 상당히 유사한 기술이 하둡이라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하둡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빅데이터의 근간이 되는 프로젝트인데, 요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 이게 모듈식으로 기술을 이렇게 넣다 뺐다 하면서 쓰는 건데, 이게 처음에 나오고 자체 네트워크 자체 시스템 구축해서 쓰는 곳들이 많았는데, 이 이후에 생기게 된 게 그 다음에 이제 합쳐진 게 막 그런 기술들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보면은 어떻게 됐지? 그 보면은 클라우드화 되고, 요즘은 클라우드화 돼서 빅데이터를 다루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빅데이터처럼 대규모의 데이터를 다루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뇌를 따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저변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많기 때문에 인간을 모방하는 게 인공지능의 어떤 그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신경망인 뉴런이란 걸 따라해서 인공신경망이란 걸 만들고 그걸 따라 하는데, 그때 저 빅데이터처럼 엄청나게 큰 데이터들을 다루는 기술들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저거를 이해하려고만 해도 사실은 데이터베이스도 종류도 엄청 많거든요. 빅데이터가 노에스케일도 있고 정말 뭐 엄청 많아요. 그래프 QL이라 그래서 뭐 그래프 기반의 관계를 이렇게 쫓아가면서 이렇게 우리 인스타그램에서 추천 같은 거 많이 해주는 그런 거에 특화된 이런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사실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엄청 많아요. 막 예를 들면 공장에서 생산되거나 IoT 기기에서 생산되는 그 어떤 시계열 데이터 이런 거에 특화된 게 있어요. 그럼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식처럼 시간이 있고 데이터가 같이 있는 이런 데이터들에 특화된 데이터베이스거든요. 뭐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하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운영체제 분산이라는 개념, 그리고 네트워크라는 개념도 당연히 잘 알아야 되겠고, 운영체제가 어떻게 자원을 활용하는지도 알면 훨씬 도움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되면서 빅데이터 하나만으로도 빡세요. 사실은 저 안에 있는 모듈화된 기능들이 보통 기능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분산해서 그걸 어떤 식으로 색인해서 인덱싱해서 쓸 것인지도 이해가 있으면 좋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아까 구글도 빅테이블 이 기술이 발전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340만 개를 0.5초 만에 갖고 오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기술이에요. 사실은 그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일단은 수반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인공지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을 보면, 그러면은 뭐 그냥 보자마자 될 거냐? 아니에요. 인공지능은 매번 연구소에서 새롭게 개발이 되고 새로운 알고리즘이 계속 제시되고 있어요. 계속 발전하고 있는 분야라는 거지. 이 굉장한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게 굉장히 트렌디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플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뭐 구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속 공고를 해서 뽑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교육을 단기간에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제가 이 얘기 꾸준히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되게 복잡하잖아. 그러면 항상 얘기하지만 컴퓨터 공학 기본적인 코어 운영체제나 뭐 여러 가지 아주 기본적인 공부들을 끝내놔야 돼요. 네트워크 운영체제 등등 여러 가지를 해놔야 되고, 그 위에 이거는 이제 케이크에 기반이 되는 빵이야. 카스테라 빵이고, 그 위에 크림을 어떻게 올려서 예쁘게 꾸밀 건지, 그러니까 여기 올리는 이 꾸미는 이 과정이, 내가 공부해오는 코어들을 공부해서 이걸 활용해서 공부하는 장르들이 지금 팀노바에서 가장 많이 보내는 분야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좀 어려우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도 전공자에 비해서는 2년 하고 연봉 평균 연봉이 5천 이상, 그러니까 5천 미만이 아예 없으니까 작년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전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요 정도 되는 이런 친구들을 만들려면 요 밑에 코어를 되게 잘 해놔야 돼요. 이거는 진짜 집중력도 좋아야 되고, 이거를 한 정말 1년 넘게 만들어요. 이걸 1년 넘게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응용 2단계를 시작을 해가지고 요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공유해준 친구도 챗 GPT로 작업을 하려고 검토하고 지금 작업을 할 거고, 나중에 아웃풋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뭐 데이터 분석도 진짜 전문가처럼 하는 친구들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연봉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원하는 개발자를 그냥 내가 저거 하고 싶으면 바로 해야지 라고 하려면 이 밑에 코어들이 되게 잘 돼야 돼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되게 약식으로 설명드렸지만 저도 저런 거 공부하는데 지금 시간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현업 개발자분들도 좀 코어 부분 좀 강화하신 다음에 빅데이터 공부 좀 하신 다음에 인공지능 보면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장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고양이를 감지하는 알고리즘 뭐 이런 거에 좀 확장판이거든, 인공지능이. 그런 것처럼 비전 인식 또는 문자의 의미 인식 등등, 뭐 아니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무궁무진한 세계구나, 원피스에서 위대한 항로를 발견한 루피 마냥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건 시야가 요랬다면 이거 이렇게 넓혀야 되구나 생각하시고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